자, 교재 263페이지까지 돌았습니다. 자, 좀 전에 전달했다시피 계약의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 사실은 이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실무는 끝나는데 여기까지를 우리는 필수 실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각,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제 영업을 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를 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작성은 못해도 구경이라도 한 분도 계시지만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한다라고 문제가 준비됩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이 법령상 개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작년의 문제네요. 자, 기출문제는 반드시 그대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하니까 X.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얼마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거니까 거부터 출발합니다.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부를 반드시 기재하는데 부가 뭘까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필수 기재에 들어가 있죠. 그죠? 아주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했으니까 X. 2번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공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X. 소공사도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X. 법정 서식은 없다.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또는입니까? 미칩니까?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전부 서명 및 날인이죠. 답은 4번. 5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1년에 1000 하면 X. 요거 중요합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만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맞출 수 있는지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또 오타를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그 제목에 보면 문제가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옳은 것은인데 그 기가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붙었죠? 참. 뭐 옳은 것은 뭐 이런 것도 기본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이거 희한한 게 붙었네. 하여튼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서 2번 19회 때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역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계약서 관련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서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국토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하게 들었죠. 그죠? 이 법조문은 암기하라. 여러분한테 요구했습니다. 5.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개공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X.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3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개공사가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좀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검인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 했죠. 4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 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X. 지금 1번이 옳은 걸로 돌아서니까 다 틀리는데 자,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라면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검인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뭐였습니까? 당모가지 기억나십니까? 대가리, 개공사가 좋아한다. 당목, 계대, 중조는 검인계약서의 필수기재. 자, 이런 검인계약서의 필수기재는 중개사법에서 제시합니까? 부동산 등기법입니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 이 말 나오던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책에는 옮겨놨을 뿐이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X.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대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거나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X입니다.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문제는 14회 때 문제네요. 자, 한번 봅시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틀리는 것은 1번 개공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5. 개공사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 정량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5.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당근. 옆에다가 위반시. 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1억 주고 계약해놓고 8천만 원짜리 하나 더 적으면 제재가 뭘까요? 좀 전에 했습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시험에 잘 옵니다, 이거. 1년에 처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상대적 취소. 5. 4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3년간 보관합니까? 몇 년? 5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5번 개공사는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 쌍방 대리는 위반이지만. 그렇죠? 자, 4번 문제는 또 20회 때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도 너무나 강조했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OX로 표시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 해답 보지 말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여기 있었습니다.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9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아닌 것 답은 니은. 여기 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찍어서 찍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5억이라는 계약은 거래 예정 금액입니까? 거래 금액입니까? 거래 금액을 적어야 되지 누가 예정 금액을 적습니까? 이거는 건물의 인권은 거기를 암기 안 했다 하더라도 찾아내셔야 된다고. 예정 금액 X. 그게 미연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다? 확인 설명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항상 취득에 따른 조세의 계략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어디? 확인 설명서에 적지. 여러분 거래계약서에다가 이거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얼마쯤 나갑니다.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찍어도 찍어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암기했으면 제일 좋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기재 다시 이 시간에 암기하시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5번 넘어갑니다. 15회 추가 문제. 역시 개공사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필요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보조원이 작성할 수는 없다. 당근.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본은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 개공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거민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라는 것이 기출문제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다시 6번 15회 때 문제입니다. 자, 요 15회 때 문제 거민에 관련되는 건데 모집니다. 자, 6번 옳은 것을 3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자, 6번 문제 중요 지문이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틀리기 쉬우니까. 자, 일단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검인 신청을 할 때는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의 사본 2통, 그러니까 우리 합의 몇 통? 3통을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다가 하나를 더한 통수를 제출합니다. 그 답이 3번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여기가 도봉구입니다. 노원구와 도봉구에 있는데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은 어디 가서 검인받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니까 노원구청에 가겠죠. 도봉구에 있는 부동산은 도봉구청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검인을. 근데 부동산이 걸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걸쳐져 있으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검인은 세금 받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아무 데 갔으나 받아도 좋다. 그죠? 그 대신에 여기서 받았습니다라고 통보하기 위해서 더하기 한 통을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가더라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인은 세금 받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두 군데 다 가서 세금 2번 내겠다는데 욕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한 군데만 받아야 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더하기 한 통을 더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럼 3번은 답이 됐고 이제부터 틀린 거 보세요. 1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면 틀린다니까 할 수 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를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 2번 검인 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시장 등이 읍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면 되지 승인 받아야 한다 하니까 또 X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승인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낮은 사람한테는 승인 안 받아요. 그런데 노원구청장이 등기소장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높은 사람이 승인 받아야 한다면 틀려요.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 여러분한테는 수업용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했지만 사실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행정부 소속이고 그다음에 등기소장은 법원, 사법부 소속이죠. 그래서 사실상 서로 비교는 못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노원구청장 이러면 노원 주민 거의 7, 80만 원으로부터 선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고 등기소장 임명받은 사람하고는 의미가 없죠. 통지만 하면 됩니다. 틀렸고 4번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고 하면 X입니다. 무슨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X. 5번 명의신탁 해지의 약정, 공유물 분할 계약,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정 가등기를 신청할 때도 신청 대상이다. X. 뭐 때문에 X다? 가등기 때문에. 가등기는 소유자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집니다. 소유자가 달라져야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X. 아주 주의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7번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것. 자, 검인은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뭐가 달라지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검인 받습니다. 두 번째, 판결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도 검인 대상이다. 들어봤는 것 같습니까? 자, 이때 계약이 나오면 저절로 갖다 붙어야 되는 말이 뭐다? 계약은 매매, 교환, 정려예요. 자,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교환을 원인으로, 정려를 원인으로 달라지면 검인 대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정려계약서. 자, 1번 지상권은 왜 아니죠? 소유권이 아니잖아. 세금이 발생 안 된다니까요. 임대차 받을 이유 없고 4번 전세권 없고 저당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달라져야 된다? 소유권이 달라져야 돼. 소유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조문으로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판결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라고 들어오지만 자세히 보면 5개예요. 5개니까 이런 문제를 내기가 좋다고 검인 대상인 것, 아닌 것. 결국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죠. 계약하면 저절로 따라 붙어야 되는 말이 뭐다? 매매, 교환, 정려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삼겹살 먹자 하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소주는 여기 정답이라 그러잖아요. 또 깻잎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추는 이래서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계약하면 저절로 매매, 교환, 정려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짧지만 중요한 문제. 자, 8번은 또 명의신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의 문제입니다. 참 많이도 했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자 맡긴 자 얼마? 5이. 이 5일을 기억해야 받은 자는 얼마? 3일을 찾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오이 옆에다가 호박, 수박 이런 것도 적으라 그랬죠. 오이, 호박, 수박. 1번 오. 자, 틀린 거 수정.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확정금액을 과징금이다. 확정금 때문에 X죠.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지급합니다. 3번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X. 벌써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기는 순간 과징금 대상이죠. X.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하면 틀린다 그랬죠. 자, 1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얼마?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이죠. 좀 이따 다시 보게 될 겁니다. X. 5번 종교단체의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입니다. 조세 포탈의 사연이 아니라면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게 세 군데 있었죠. 자, 타인의 뭐 등기하면 안 되는데 해도 좋다. 해도 좋은 곳이 어디죠? 종중. 그리고 누구요? 배우자. 그리고 지금 종교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인정해 주는데 무조건 유효하다 하면 안 되고 조세 포탈이나 법령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들 세 가지 종교단체가 돌았습니다. 자, 틀리는 것, 옳은 것은 1번 언제나 무효이다. X. 9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를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자, 이래 들어가면 잘 모르죠.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딱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 자금 지원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이때 병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명의로 격려되고 을이 다시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지금 그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자금을 지원하여. 그러면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 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그런다? 매도인. 이 정도면 대답할 수 있죠.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 그런다? 매수인. 그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물건의 변동, 등기도 이전됐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매수자 밑에 누가 있었다? 자금주가 있었다니까요. 자금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금을 지원하면서 야, 이 돈으로 사서 네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매수자 자기 물건 아니지요. 아닌 상태에서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는 고상한 말이고 팔아쳐먹었다 이랬잖아. 그죠? 팔아쳐먹더라도 반드시 완전 유효하다.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그림이 생각났습니까? 자금을 지원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이 그림에서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자금주다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 맡긴 자니까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신탁자고 요 매수자를 수탁자라 부른다고. 이름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탁자, 수탁자가 나왔는데 다시 그림, 문제.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에 이거를 자금주라 해도 되고 신탁자라 해도 되고 지금은 갑이라고 또 했어요. 갑. 그죠? 갑과 수탁자 을 간에 이 사람이 을이에요. 을 갖다 붙이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그럼 요 매도인에다가 병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매도인 병과, 근데 이 매도인 병은 여기 보이셨어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정확하게 맞다고. 모르는 병과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을의 명의로 격려되었다. 근데 이 을이 다시 누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하고. 그리고 제3자잖아. 그죠? 팔아쳐먹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정과 계약을 체결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지금 이 그림을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라고요. 1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보세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이나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하다? 유효하다. 이 유효하다 것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번이 O예요. 1번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 수정.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에, 여기 보고 있습니까?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에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이 정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정의 명의로 격려된, 여기 있죠? 정의 명의로 소유권이 격려된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갑이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4번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여기 을이 지금 팔아먹었죠. 팔아먹더라도 유일하게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횡령죄를 적용하는데 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훔쳐서 팔았는 걸로 볼 수는 없다. 횡령죄 하니까 또 X. 5번 을은 1년에 3천만 원에 처한다. X. 항상 강조했잖아요. 신탁자는 얼마? 5. 2. 여기가 5위가 들어와야 여기 뭐를 찾아낸다? 3. 1. 3년 징역 1억 원 벌금이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계약명의 신탁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금을 지원하고 하면 이 그림을 그려내야 돼. 못 그릴 일도 없죠. 자,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매매는 뭐 유효, 등기도 유효. 그런데 자금을 지원했대.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 팔아 처먹어도 항상 유효. 그 모습이 그렇게 갑니다. 이자에게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10번 문제, 기출문제.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무하다, 유효하다. 맞는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유효하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거기 배우자 옆에다가 줄 거 넣고 위에다가 이게 사실혼 배우자일까요? 법률혼 배우자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출발할 때 주택임대차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혼인신고가 돼 있는 법률혼 배우자가 중요할까요? 같이 살고만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중요하게 취급할까요? 우리나라 법은 뭐 법이랄까? 풍습은 아니다. 관습은 사실혼을 인정해 준다. 법률혼을 더 인정한다. 둘 다가 다 돼 있으면 관계없고, 그죠? 둘 다 돼 있으면 관계있는데 하나가 빠졌다면 어느 걸 더 인정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혼인신고도 돼 있고 같이 살고 그러면 관계없고, 근데 하나가 결여가 됐다면 어느 것을 더 인정해 준다? 사실혼 관계를 더 인정해 줘요. 여러분, 법률 이런 거는 그 형식이잖아요. 형식. 그죠? 뭐 이렇게 말하면 해석이 되려나요? 전쟁 나기 전에, 그죠? 이 북한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하고 전쟁이 나서 지금 내려온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여기서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죠? 그럼 혼인신고가 돼 있는 그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까? 60년 살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말하기 좀 애매하죠. 이산가족들 만나기는 참 반가운데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픔도 많대요. 거기 북한에 있는 할마씨, 할머니는 지금 혼자 언제나 저제나 들어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는 손자가 12명이 생겼단다. 이게 봐요. 스트레스 확 오지, 지금, 그죠?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둘 다 있는 게 정상인데, 결여가 돼 있다면 사실혼 관계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사실혼을 인정해 줘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명의신탁에서 배우자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혼 관계자만 인정해 준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혼 관계자를 여기서 인정해 줘버리면 자기 부동산을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혼 관계자를 인정해 주면 쟤도 한 3년 살았어요. 내하고 그 이름 해주고, 쟤는 다음 달에 살 거예요. 해주고, 이러면 이게 온 동네방네 뭐가 일어난다? 명의신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기는 법률혼 관계자만 인정해 준다. 그 배우자도 잡고 계셔야 됩니다. 2번,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속으로는 수탁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명의수탁자가 점유한 권한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맞는 말이죠. 물건은 저 사람 건데 점유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수탁자 또는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상식. 5. 4번,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배임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3자와의 매매계약 뭐다? 무효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항상 유효한데 삼자가 무효가 딱 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뭐예요? 적극적인 배임 행위에 의해서 하면 삼자 간의 관계는 뭐다? 무효.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이 배임이라는 뜻은 어떤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받는 겁니다. 아주 형사적 처벌로서 우리 사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배임이 뭐라고요?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이라는 말은 제3자나 수탁자가 법률 관계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취득할 수 있으니까 네 것도 아니잖아. 싼 값에 빨리 넘겨라. 이렇게 적극적인 배임 행위가 일어났었다면 3자와의 관계는 뭐가 된다? 무효.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유효하다. 5번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뭐는 감수해야 된다. 5년 징역, 2억 원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감수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무조건 암기하다시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적중예상 문제 갑니다. 1번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가볍게 갑시다. 답은 4번.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거래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첨부된 경우에 그들과 직접 거래를 체결해야 해도 무방하다. X. 금치산자와는 절대로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적당하지 않는 것 4번.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1, 2, 3, 5. 3번 보시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누구하고 하라 그랬죠? 실제 소유자와 계약합니다. 다 맞는 말들이죠. 2번도 사실은 문제지만 중요합니다. 이거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계약 체결 직전에 개공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계약 직전에 누가 직접 받아야 된다? 개공사가 직접 발급받은 것. 자, 또 2번 내려왔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법이죠.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여기 칠판에도 적어놨습니다. 아닌 것 찾으십시오. 시작. 해당되는 거 동그라미 하고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매매계약서, 즉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돌았습니다. 답이 몇 번이죠? 5번 공법상 제한사항. 자, 공법상 제한사항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확인 설명서. 물건의 표시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됩니까? 건물의 인권을 할 때 물건의 표시, 물의 동그라미, 물. 그 다음 거래 금액, 건물의 인권은 거기 할 때 거의 동그라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부 동그라미. 그리고 4번 계약의 체결 일자, 계약 일자죠. 체결 일자, 계약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매해 나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5번. 3번 들어갔습니다. 역시 매매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이죠. 개공사에 의해서 매매가 성립된 경우 개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번이 틀렸어요. 봐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에 개공사를 적으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주 재밌어요. 이 개공사가 작성을 하는데도 개공사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가요. 근데 금인계약서에는 개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포인트 문제예요. 이것도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2번. 자, 나머지들은 지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4번 역시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지닌다. 맞습니까? 약정이 있으면 뭐라 그랬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 해약이라는 말은 지급한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물려줘야 된다. 그죠? 2번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을 어기는 경우 곧바로 해지할 수는 없고 상당 기간 최고하고, 최고는 독촉이죠. 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의 지급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 5. 이를 뭐라 부른다? 법정해제.
3번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과실의 부담과 귀속,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약정에 따르면 되니까. 4번 4번 중도금 지급 후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해제는 가능하다.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계약은 전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틀리는 것 5번 매매에 있어서 매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매도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 그게 또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X입니다. 위약금이 있으면 당연히 몰수되지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때문에 X. 자, 5번 문제는 또 이런 문제입니다. 중도금을 지불받은 A가 당초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B보다 훨씬 고가의 금액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제3의 희망자 C에게 당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 계공사의 설명인데 옳지 않는 것은 지금 이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중매매죠. 뭐까지 받았다고요?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겠다. C에게. 그죠?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 옳지 않는 것. 1번.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므로 매도인 A는 배액을 B에게 상환하고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다. 맞죠? 그죠? 5. 만약에 매도인이 C에게 이 토지를 이중매매하면 뭘로 해당한다? 이중매매에 해당한다. 5.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 B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맞고 4번 만약에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이나 하더라도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악의의 매수인 그린하고 하면 뭐다? 무효. 그죠? 무효입니다. 5번 B는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게 좋겠다?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당연한 말이죠. 틀린 거 몇 번? 4번입니다. 거기 배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에서 형사적 범죄는 여기 보면 명의신탁은 무슨 죄가 적용된다? 횡령죄. 그 다음에 이중매매는 뭐다? 배임죄.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팔아먹고 또 팔아먹으면 뭘로 본다?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은 횡령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중개사법에는 딱 형사범죄가 두 개입니다. 6번 거래 유형별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가볍게 갑니다. 답은 2번 등기 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X줄 아십니까? 여러분 등기 필증은 재발급해 주진 않아요. 한번 등기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매각하지 않는다는 건 X죠. 조금만 하면 될 겁니다. 한 10분만 탑시다. 자, 여러분 다시 갑니다. 자, 6번 다시 봅니다. 6번 거래 유형별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2번인데 등기 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X. 여러분 등기 필증이 분실하면 어떻게 소유권 이전합니까? 등기 시간에 들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하여튼 등기 필증 없어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 필증을 옛날에 어른들은 집문서, 땅문서 그랬다니까요. 집문서 가지고 나가면 난리 나는 줄 알지만 그거 분실해도 거래한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틀리는 것 2번. 자, 나머지들은 맞는데 월부 상환주택의 경우에는 회사 측으로부터 소유권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부 상환주택 매달 월세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임대료 자기가 살고 있어도 자기 거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거래할 때는 소유권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3번 지문도 아까 지나갔죠. 한필 토지 일부는 분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객체로 하지 못한다. 4번 가등기된 부동산도 매매할 수는 있다. 위험부담은 있겠지만 가처분되어 있는 부동산도 매매할 수는 있다.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틀린 것 2번. 또한 거래 유형별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가볍게 보죠. 3번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정원수, 정원석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이들은 권리 이전의 내용에서 제외된다. 웃긴다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누구 걸로 봅니까? 매수인 걸로 보면 되겠죠. 구입한자. 그래서 제외된다. X. 나머지도 다 맞는 말입니까? 1번 남편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가 당연히 대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다. 맞습니다. 타인 부동산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 이런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기 부동산만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 타인 부동산을 매매한다니까 무슨 도둑놈인가 싶은데 아니죠. 도둑놈은 불법이고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셨죠? 백화점에 보면 그 안에 그 많은 물건이 다 백화점 걸까요? 아닐 걸까요? 아, 백화점 거 아닙니다. 거기 들어와서 점포 세내고도 간 사람도 많아요. 타인의 물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5번 외국인도 경매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틀린 것 3번. 자, 8번 또 거민제도로 갑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지금 계속했죠.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민을 받아야 한다. 여기 맞습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그죠? 2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판결 쓸 때도 거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판결문을 올릴 때도 받아야 한다. 3번 계약서의 법정 서식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며 등기특별조치법상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형식에 관계없이 거민받을 수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당목, 계대, 중조. 그죠? 그런데 4번 개공사에 관한 사항은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X.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개업 공인주사는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래계약서에는 없어. 필수 기재사항이. 그죠? 틀린 것 4번. 거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아무나 할 수 있다. 들었습니까? 왜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답은 4번. 9번. 역시 거민제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가볍게 갈까요? 2번.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는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 2번입니다. 10번 역시 거민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 체크해 보시죠. 자, 10번 틀리는 것 40초 동안 찾습니다. 해답 보지 말고. 자, 틀리는 건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거민 받아야 한다. X. 왜 안 받을까요? 계약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매 옆에다가 상소, 판결 이런 것들도 다 받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약을 원인으로 해야 돼. 그죠? 아, 판결은 제가 말 잘못했어요. 판결문은 거민 대상이에요. 그죠? 판결문은 거민 대상이니까. 자, 그러면 틀린 게 4번으로 돌았고 5번.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다. 이거는 계약을 했더라도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폐교 부지를 하나 샀다. 학교 부지는 국가가 팔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 여러분이 매수자다. 그럼 매매가 일어나더라도 거민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없다? 국가가 세금을 빼먹을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나 지자체하고 거래할 때는 거민 받지 않습니다. 자, 11번은 또 너무나 많이 했던 내용. 거민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다시 여기 봅시다. 공부합시다. 거민계약서 표시된 당이 뭐다? 당사자, 갑을 반드시 적어라 이 말입니다. 목적 부동산. 이 부동산이 노원구 상계동 17번지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다. 목적 부동산 기록해야 됩니다. 걔가 뭐지요? 계약 연월일. 대금의 지급 전체 5억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과 정산에 관한 사항. 중, 개공사가 있으면 개공사도 반드시 기재하고 조가 뭐다? 조건과 기한. 그래서 당목, 계대, 중존대. 아닌 건 몇 번? 5번. 권리 이전의 내용과 물건의 인도일시. 5번 그거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기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죠. 계속 이렇게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2번은 또 이런 문제입니다. 거민에 대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OX로 갑니다. 기업, 소유권 이전 보전 가등기. 가등기로 소유자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지죠. X. 받을 필요 없다. 임모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죠. 투기할 목적이 아니다. 안 받습니다. X.
토지와 주택의 교환계약서 요거 계약이죠. 받아야 되잖아.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계약서 소유권하고 관계없잖아요. 여기 봐요. 소유권이 이전될 때만 검인받는 거예요. X. 명의신탁의 해지의 약정 동그라미. 자, 명의신탁 좀 전에 들었죠. 내 부동산이지만 너의 이름으로 등기해라. 이게 명의신탁인데 해지를 했대요. 해지했다면 다시 돌아오잖아. 그죠? 소유권이 돌아오면 받아야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본등기하면 소유자 달라지죠? 받아야 됩니다. 양도담보 받고 공유물 분할계약 받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기역, 니은, 리얼. 소유자가 달라지면 전부 검인 받아야 돼. 13번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5.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5.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물건의 변동도 무효. 공부하고 있습니다. 4번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봐요. 타방 당사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에 요 매도인이 선의의 매도잖아. 그죠? 그때 물건의 변동은 뭐다?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있다. 유효예요. 틀린 것 4번. 5번도 공부합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 전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맞다. 틀린 것 4번. 자, 14번 여러분이 공부하겠습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것으로서 틀린 것 찾으세요. 40초 동안 찾습니다. 공부용입니다. 완전. 틀리는 것 40초. 자, 학습용이었습니다. 틀리는 것은 가볍게 갑니다. 4번 뭐죠?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취득한다. X.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취득합니다. 틀린 것 4번.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5번 신수탁자와 교사자 얼마? 3, 1 그대로 돌았죠? 다 맞습니다. 학습용. 1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중복됩니다. 틀리는 것은 다 맞기 때문에 틀리는 것 5번. 자, 명의 신탁자 및 교사자. 신탁한 자는 얼마죠? 5, 2. 그래서 틀린 것 5번. 나머지 1, 2, 3, 4 정리되고 특히 3번 보세요.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 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임의로 3자에게 처분하면 여기죠. 횡령죄가 구성하지 않는다. 이게 전형적인 계약 명의 신탁이고 이제 16번 문제 잘 풀어야 됩니다. 다시 그림 그리죠. 개공사 갑은 매수인 을과 병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합니다. 그럼 매수인 을이고 매도자가 병이다. 그죠? 다시 여러분 대답하세요. 물건을 파는 자 뭐라 그런다? 매도인. 사는 자 뭐라 부른다?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매매는 무조건 유효. 그죠?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끝나겠죠? 그런데 매수자가 등기는 내 믿을 수 있는 동생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겠고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런데 매도자가 알았다 하고 등기를 넘겨줍니다.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 그런데 이자가 3자에게 팔아먹었다. 양도하더라도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히 유효하다. 자, 그때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16번 그림. 자, 갑은, 개공사 갑은 매수인 을과 병 소유, 여기 매수인에다가 을 갖다 붙이고 병 딱 갖다 붙이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를 중개하는데, 근데 을은 정과 명의신탁약정에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을이 누구한테?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요 그림이 딱 돌았죠. 하고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자, 1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정은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 보십시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정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번 어른 정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웃긴다 그죠? 어리 정에게 야 등기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지금 이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등기는 원소유자라는 말이 나오죠. 에게 귀속이 되고 매수자가 내가 샀으니까 등기를 넘겨주시오 라고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됐죠? 틀린 것 2번. 3번 어른 병과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보세요. 을과 병과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병의 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정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 자기가 직접 등기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고 4번 어른 현행 부동산 실명제법상 5년에 2억 원에 처하는 것 외에 가진금. 자, 을이 뭡니까? 신탁자 맞죠? 얼마? 5, 2, 수탁자는 얼마? 3, 1에 해당하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맞고 5번 만약에 정이 명의수탁재산에 대해서 제3자와 거래하여 처분하면 이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히 처득합니다. 만약에 팔아먹었다면 이 자는 뭐를 적용한다? 당연히 횡령죄를 적용하겠죠. 자기 부동산이 아닌 상태에서 팔아먹었으니까. 명의신탁에서는 전부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일어나고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였다. 되겠죠? 그림 나왔죠? 그런데 을과 정 사이는 부부관계이다. 부부관계면 지금부터 공부했던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돌려야 된다? 유효한 걸로 다 돌려야 돼. 부부관계면 인정해준다 그랬잖아요. 조세 포탈의 목적. 고려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가볍습니다. 17번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5번 잡읍시다. 나머지는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5번 판례에 의하면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무슨 죄가 적용한다? 횡령죄. 여기 배임죄라는 말은 어디서 만난다 그랬죠? 이중매매. 그 중개사법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두 개 딱. 나머지 착하셨고. 자, 마무리 18번 문제입니다. 자, 실권리자 명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1번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형사적 처벌과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5.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수탁자, 받은 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그걸 다시 팔아쳐먹은 경우 이래도 되죠. 선의의 제3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이라도 취득합니다. 선악을. 맞고 3번 명의신탁자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때 수탁자가 악의의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악의의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다 그죠?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히 취득합니다. 잘못된 거 3번. 4번 이런 3번의 경우 수탁자에게는 형법상 뭐가 적용된다고요? 횡령죄. 수탁자는 횡령죄가 적용되고 5번 신탁자와 교사자 맡긴 자는 얼마지요? 5, 2 받은 자는요 3, 1에 해당합니다. 한 문제 예상하는 것을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까지 해서 여러분 명의신탁은 완전 해부했습니다. 한 5, 6개 정도. 그렇죠? 이 정도로 벗어날 수 없고 명의신탁은 민법에서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법은 등기법이니까 당연히 나오고 중개사법 했는데 우리 작년에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 우리 중개사법에 출제됐었어요. 올해는 아마 벗어날 가능성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는 1차만 하든 2차를 공부하시든 명의신탁은 민법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체크하시고 또 등기법에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